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라디오도 나가고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팟캐스트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팟캐스트에서 3위를 야, 이거는 뭐 기록 네. 아닙니까? 앞에 1, 2 프로그램들이 데일리 프로이기 때문에 매일 실제로 하는? 1위네. 실제로 1위다. 예.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네. 자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YTN은 높은 분이 네. 진짜 데일리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니, 제가 귀찮아요. 됐어요. 진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데일리 가면 무조건 1위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걸 믿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렸고 여러분들 사랑 덕분이네 이렇게 이루어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3위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이번 주에도 3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정말요?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3위 지난주 김용민 PD 역할이 컸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게스트발로 네. 3위를 가기 위해서 이분 있으면 저는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어요. 초특급. 네. 자칭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60억 분의 1의 사나이 BBK 진상 규명을 위해 온몸을 던진 분. 그렇죠. 요 정도만 해도 누군지 다들 그건 다 알 알죠. 것 같네요. 모든 네. 사람이 알죠. 이번 크리스마스만 기다리는 1인. 자, 누굴까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해 제기한 BBK 주가 조작 의혹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해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시사 안드로메다는 이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네,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YTN 라디오 출연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죠. 한 4년 만에? 4년 만에. 네, 4년 만에. 예. 그 당시에 이제 감옥 전문용어로 빵 예. 이제 있다가 출소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이제 YTN에서 했는데 네. 당시 담당 PD가 지금 저 밖에 앉아 있는 사람. 시사 안드로메다 PD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봉주 의원을 우리 방송에 모시자 했더니 엄청 반대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당시에 출소 특집 인터뷰를 꾸몄다고요? 아, 그래요. 간 크네. 그때 기억이 안 좋았나 봐. 간 컸네. 그런데 제가 강제로 이렇게 정 의원을 네. 모셔왔는데 2022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된 상태입니다. 선거 출마는 당연히 못하고요. 투표권도 없으세요. 선거 무능력자라 그러죠? 선거 무능자. 잔인합니다. 투명인간. 예. 네, 투명인간. 그런데 당시에 내려졌던 판결 또 검찰 수사 지금에 돌아보니까 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드러나고 있죠. 정봉주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다 맞는 맞아, 말이고 들어가고. 하나씩 다 진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재심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재심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선거 자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면 복권 후에 재심해라. 이 말도 복권해야 있고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맞는 얘기죠. 박준 변호사가 있는데 네. 변호사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사면 복권이 아니에요. 복권입니까? 사면은 이미 됐어요. 됐고요? 형을 다 살았어. 네. 그 사면은 형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형을 면해주고 줄여주고. 예. 석방을 하고 네. 줄여주고 없애고 그 다음에 복권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기 출소. 만기 출소. 하루도 안 빼주던가요? 아니 윤달이 껴갖고 366일이요. 그래서 저는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면은 사면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권만 남아 있는 거죠. 복권만 남았다. 예. 솔직히 좀 기대하시죠? 누구 저요? 네. 어제 그제 발표가 났는데 정치인 사면 없다고. 아, 그래요? 예. 청와대 기조가 그렇다고 아니, 나왔죠. 분명히 밝혔어요. 정치인 사면 없다.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잖아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정치인 범주에 진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치인 사면 복권 불어
네. 없다라고 할 때는 돈 먹은 정치인들, 불법 부정한 정치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쭉 있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런 사람들 사면 복권이 없고 저는 시대의 양심, 네. 정치적 양심수. 네. 그래서 저는 한상균 그 민주노총 위원장 네. 있잖아요. 네. 여기하고 분류가 같이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정치인 사면 복권 없다라고 할 때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돈 먹고 감옥 갔다 온 정치인들 혹은 이제 한명숙 총리처럼 정말 억울하게 저 박지원 변호사 있지만은 9억 받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을 안 줬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1심에서 무죄됐던 게 2심에서 사정 변경 없이 유죄가 돼서 감옥 간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사면 복권을 해야 되고. 만기 출소했죠. 만기 출소했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사면 복권을 해줘야 돼요. 억울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돈 된다. 먹었잖아요. 내가 돈 먹은 사람들 명단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언론에서 기사를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 경제사범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라 정몽주 전 의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JTBC 보도예요. 손석희 사장, 님,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 썼네요. 아니 어제 우리 전해철 의원이 여기 출연하셨어요. 예. 전해철 의원이 아주 그 복권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롯해서 지금 여야 의원 125명이 탄원서 제출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도 예. 정보가 틀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125명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제출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6명이 떠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나를 빼면 어떡하노. 아! 정봉주한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더 많다는 거네요. 131명. 130. 네, 최종 숫자 131명인데 언론에 밝히지 않았잖아요. 예. 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꾸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청와대가 밀려서 해주는 것처럼 압박이 되니 충분히 정치적 의사표명을 했다.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그러나 최종 숫자는 131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 결과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알겠고요. 근데 연말보다 연초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131명이요. 옛날에 YS 네. 79년도에 제명되고 난 다음에 YS 복권을 희망하면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립니다. 그때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연명한 많죠? 최다숫자. 알겠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한 이유가 정봉주의 인품. 알겠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뭐 크리스마스 지켜보면 될 테고.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 크리스마스는 연초.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럼 초파일? 아니 초파일? 그러면 초코파이 드릴까? 그러면 지방선거 나가긴 보궐선거 나가기는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선거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잃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정식 절차가 법무부에서 사면복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반은 외부 인사, 외부 법률 전문가들. 그렇죠. 반은 법무부 내부 인사인데 외부 인사들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큰 이게 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현 정권의 정체성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바꿨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인재 심사가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이때는 그 사면 복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민생사범 하겠죠. 민생사범이 너무 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로 넘긴다는 설이 있는데 한간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감옥 가고 크리스마스 때 출소하고 크리스마스 때 복권 복권을 되고. 시키면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인 줄 알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설날에. 설날에. 박지훈 변호사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복권 돼 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가 비어 있으니까 노원병이죠. 거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국회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예? 국회에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복권합니까? 방송회의죠. 아니 방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시면서 뭐. 그래요? 네. 좀 더 하려고. 대한민국을 방송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그때 네. 이제 제가 초선하고 지금도 우리 지역구 가면 네. 하도 TV에 나오니까 아직도 현역 의원인 줄 알아요. 그럼 4선 했거든요. 4선 했는데 뭐 하려고 더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한 정치는 이제 다른 후배들 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가면 동기들이 4선이에요. 그 1, 2년 지나면 또 동기들이 5선이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제 충분히
초선하면서 한 5선 정도의 활약을 했으니 국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요거 딴 방송에서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처음이죠. 이거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권해도 정치할 생각 없다. 기사 아니, 타이틀 되네. 국회로 돌아갈 생각 없다. 국회로 들어갈 생각 없다. 정치는 국회의원만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예? 예. 방송 정치도 있고. 예. 지자체도 있어. 기사는 또 제가 쓰니까요. 지자체 선거 언제 있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뭐 이런 설날모가 없다면 재심을 통한 그건 5년 걸려요. 아니 이거 누구야? 어느 나라 편이야? 아니 아무나 줬더니. 아닙니다. 네. 22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걸 하다 보면. 그렇군요. 그 재심은 검찰이 자신들의 유죄 판결 내린 것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저를 유죄 판결 내린 분들이 대검, 서울중앙지검 여기에 요직에 다 있어요. 에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A급들. 그분들을 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갖고 당신들 나한테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여야로 진보 보수가 극한적으로 나뉜 사회에 있어서 시대 희생양이다 당신들도. 너무 나한테 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당신들 다 용서했다. 하나만 잡으면 된다 난. 그 하나만 잡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 사람들이요?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우리가 지금 뭐 재밌게. 그래서 재심을 하면 재심을 하면 그분들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판결. 어렵겠네요. 예, 그분들이 이제 검찰에 다 지금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은 간첩조작 사건 이런 70년대 했던 것도 3, 40년 뒤에 하는 이유가 이른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검사들 다 나가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려면 쭉 하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뭐요? 들어갈 타이밍을 내가 못 잡고 있어, 지금. 얘기 뭐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또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자, 어쨌든 우리가 농담으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 감옥 생활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감옥 생활 잘 적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감옥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조윤선 장관이 이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같은데. 그 한 번 나왔다 두 번째 들어가면요. 제가 이제 그 SK 자금 관리했던 김모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2012년에 제가 감옥 살 때 서울구치소에 만났어요. 또 그분이 모 재벌의 그 손녀 사위거든요. 그럼 다 알겠네요. 근데 그분이 감옥을 간 거예요. SK 자금 관리하다가. 그런데 1심에서 손을 썩고 그 보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1심에서 재판하다가 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됩니까? 법정 구속됐어요. 4년인가 5년 받고. 근데 법정 구속되고 들어가는 날 나는 1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 부인과 우리 부인이 잘 아는데 우리 부인한테 전화했고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 못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내일 구속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윤선 장관 들어갈 게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요. 쭉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쭉 있는 게 낫든지 아니면 기존에 감옥 들어간 사람들도 내 그 사람들에게 막 눈물이 나네. 가슴이 아파갖고. 그냥 다 불어야 돼요. 있는 대로. 그렇죠. 싹 불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원세훈 전 원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지금 이대로 있으면요. 20년이에요. 예? 특가법상 특가법상 제5조 국고손실. 5년 이상인가요? 무슨 5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이죠. 누가 변호사예요? 워낙 많이 아세요. 15 이상이면 10년 이상에 10년서부터 무기징역까지. 근데 아직도 내가 보기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본인의 배임 횡령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특활비 갖고. 근데 4년은 돼 있고 안 벌써. 원세훈 부인이 친 이쪽을 들이받고 있어요. 라고 추정이 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도 나왔잖아요. 찾아갔는데 잘해라. 근데 그날 굳건하게 마음 먹어라. 굳건하게 마음 먹고 애들하고. 왜 애들은 너무 애들은 왜 건드려? 굳건하게 마음 먹어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중요한 게 그날 4년 확정될 때 그 자리에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종이를 딱 들고 원세훈 부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남편 혼자 했냐고. 이러면서 이미 한번 난리를 폈어요. 근데 이분이 닉네임이 제2국정원장 아니야. 같이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나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 불 수밖에 없는데. 얘기를 한다. 그리고 빨리 불고 빨리 그 선처받고 나와야죠. 전략을 짜야죠 그렇게. 그것도 우리 선처받고 나오면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제 팟캐스트 모셔서 네. 얘기 한번 듣고 여기도 한번 모시고 네. 예. 그럼 따로 국밥 하나 주고 그렇다면은 MB는 어떻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무상급식 동창생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저는 바람 말고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주진우 기자가 찾은 게 그게 커요. 그 다스가 네. 이제 그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 꼽쳐둔 그 140억. 네. 그거를 다스가 다시 2011년 2월에 돌려받는데 청와대가 동원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김재수 LA 총영사가 동원이 됐고 네. 다스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했고 이게 다스 직원 내부자들의 제보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는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 보냈던 200만 불. 200만 불. 증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추적하는 건 뭐냐면 200만 불 이외에 다른 특활비가 또 다른 경로로 원세훈 원장이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추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제가 추적하는 게 있어요. 직접이요? 예, 제가 추적하는 거 있는데 저는 이제 김관진. 제가 이제 기자들 또 몇 명 제 이제 우산 속에 예.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관진을 다시 입고 네. 전문용어로 입고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누면 재구속 말씀이죠. 재구속되면은 이 김관진 장관을 통해서 MB에 대해서 나올 게 꽤 많다.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청와대에서요. 네, 그래서 MB 구속에 대해서요? 네, MB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또 MB까지 가게 되면 정말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반의 의심이. 근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 관계자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그냥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가라. 그러고 역사의 평가 나중에 받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러고 이게 국민들 감정으로는 벌써 몇 번 구속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형, 죄송합니다. 예. 예. 사형은 네, 중국 죄송합니다. 무협지 보면 사형. 저는 근데 이제 MB를 BBK 이 문제로 구속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다만 다스 돌려받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원세훈 장관. 네.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 그다음에 댓글 사건도 있고요. 댓글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김관진은 댓글로 추적을 하되 꼭지는 다른 거로 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해서 터질 게 터질 거라고 봅니다. 곧 터진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예.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불러다 수사도 했죠. 예. 이 사람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효 이분은 이제 소년 책사라고 할 정도로. 책사.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부터 그때 이제 10대가 아니라 30대 중후반. 네. 30대 중반이었죠. 중반이죠. 그때부터 이제 외교안보 관련해서 맞아요. 과외교사를 했고. 그렇죠. 북한과 5.23 조치인가요? 예. 5.23 조치를 5.24 조치를 해갖고 북한과 관계를 단절한 거. 이런 등등이 다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베이징에서 임태희와 함께 가갖고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돈 줬다가 창피하게 이 사람이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자들 추적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도 이 사람 기획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김관진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럼 김태효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쉬울 텐데 김관진이 구속 부심으로 나오면서 좀 휘청했는데 한간은 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법조 출입 기자들은 김관진이 너무 많은 것을 불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가갖고 법정에서는 자기가 분 걸 부인을 하겠지만 재판 와중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너무 많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VIP에게 보고한 증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도 빠져나가기는 좀 쉽지 않냐. 그래서 저는 보기에 김태효 대외 전략비서관이죠. 맞습니다. 대외 전략비서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데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MB에게 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관진보다는 김태효가 더 핵심입니다. 바로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중간 매개고 기획자입니다. 그렇죠. 기획자로 봐야 돼요. 지금 한 종편 보도에 따르면 김태효 전 비서관이 이제 김관진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MB 대통령하고 문자를 교환하고
대체계를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어요. 그게 보도가 됐죠. 그게 네. 언제냐면 그 두바이 떠나기 전에. 두바이 전이죠. 예. 그 아랍에미리트 떠나기 전에 문자 주고받은 거, 그렇죠. 전화 통화한 거 그 내용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문자 주고받은 건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와 있죠. 예. 그건 이제 정식 영장을 받으면 저 변호사인데 내가 법 얘기를 해갖고 많이 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였었는데 살살살 내려왔고 신의주까지 왔다가 지금 개성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휴전선 넘어올 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효와 주고받았던 내용. 네.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효 전 비서관이 이 양반이 그 재밌는 분이에요. 이게 그 MB 시절에는 김태효와 박영준 차관을 주목하면 됩니다. 박영준.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은 직급을 주고 주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MB가 그런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박영준 왕차관 같은 경우도 왕차관이죠. 마지막에 차관이 됐죠. 네. 그 전엔 그렇게 높은 직급에 있지 않았어요. 장관을 시켜도 충분했던 분들인데 안 시켰거든. 왜냐하면 노출이 되니까. 눈에 띄니까.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권은 몰아주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 쪽에 박영준 그다음에 대외 전략 쪽에 김태효 이 양축으로 MB 정권은 유지가 됐다. 뭐 그 이상득 형 만사형통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치권에 아무도 안 믿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박영준과 김태효 양측으로 유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박영준 말고 BBK 문제 다스 문제는 직접 챙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김백준 왕비서관이 있었고 또. 네. 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김태효라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지금 녹음 방송입니다. 이제 방송은 이제 일요일 날 나갈 텐데 그때 되면은 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뭐 법원에서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영장도 치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은 아닌데 아직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발부될 것 같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태효의 신병을 확보해갖고 수사하는 게 목표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봉도사니까 별명이 맞춰보세요. 이거 촉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으로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재밌게 좀 없어 보이게. 왜냐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멀리 떠나거든. 쓸데없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정청래.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있지만 이러한 연관된 네트워킹된 이 범죄를 잡아낼 때는 무조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적용하는 게 조폭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변호사가 저하고 다른 조직의 수장이에요. 근데 내가 이쪽 조직의 A 조직의 수장이야. 조폭에. 저 지훈이 요즘 너무 설친다? 이러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러면 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 조직들이 가서 손을 보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죠. 야, 팔은 부러뜨려서 전치 2주를 내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몽둥이로 때려도 다리는 멍만 가고 부러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디테일한 오더를 안 때리거든요. 그렇죠. 큰 지시만 그래서 행동대원들이 구속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었고 부두목이 나 그때 베이징 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기 때리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건 뭐 조직에서 결정한 상황이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도 구속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그때 당시 없다고 할지라도 이 조직의 기획 공모입니다. 그게 구속인데 이 구속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김관진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추명호 구속, 김관진 석방. 그 다음에 선이 뭐냐 하면 김태효예요. 그렇죠. 그 다음 선이 MB거든요. 이 네 명의 라인인데 중간에 김관진을 빼냈거든요. 이상한 거죠. 그럼 김태효를 만약에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추명호 입장에서는 자기만 이상하게 당신들이 지시해서 추명호 국장이 옥도경하고 통한 내역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시해놓고 그렇죠. 왜 우리들더러 다 씌우려고 하냐. 왜 우리만 하느냐. 자기들이 표창장 주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우리들더러 국방부에서 압수수색 나오니까 증거 감추라고? 왜 우리들더러 다 이걸 해? 이거를 옥도경하고 통한 것을 녹취록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 이 조폭 논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말단이 구속이 되면 우두머리까지 가는 겁니다. 김관진을 빼냈지만 김태효는 이 논리에 따르면 구속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법원이나 법원 내부에 이른바 이제 그 저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의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 논리에 따르면 김태효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어렵다. 만약에 그걸 빼면요. 앞으로 이제 조폭들이요. 말단만 구속하고요. 조직 두목도 하나도 구속 못 시켜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 듣고요. 그러니까요. 쏙 빠져들어요. 아니,
40분짜리 방송에 오프닝을 30분 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뭐 안 한 게 없어요. 아니 왜 진행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패널로 나오시니까 정말 들을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들었다 놨다 하죠. 예, 들어놨다 없습니다. 그래, 엄봉이도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본격적 방송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재밌죠? 예. 예. 새로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 새롭죠. 오프닝으로 30분 떠들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 30분 떠들고 본방송 들어가고 10분 하고. 그렇죠. 자, 자칭 타칭, 뭐 MB 전문가. 그런 얘기도 최고로 있습니다. 많이 알고 예. 어느 정도 사랑을 하게 예.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의혹. 예.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큰 줄거리를 좀 몇 정리 개만 좀 얘기해 해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다스로 돈 넘어오는 과정에서 140억 원. 140억 원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호영 특검이 2008년에 특검을 했는데 다스에 비자금 조성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3월에 발견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을 안 대고 그 이제 공소시효가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스에 돈 흘러간 거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정치 개입. 네. 그렇죠. 이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이거는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시했으면 여기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죠. 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권남용 한 두 개쯤 나왔어요.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어찌 보면 그 형법에서는 싼 징역이에요. 아주 그래서 약한 범죄라고 보죠. 약한 네. 범죄라고 보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간 공무원들이 보통 1, 2년 정도 삽니다. 그렇죠. 5년 이하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권남용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주로 하급 말단 공무원들이 인허가 위조해 주는 거예요. 인허가 내주면 안 되는. 그렇죠. 조그만 허가 없었는데 그런 걸 도장 찍어주고 몇백만 원 받고 이래서 직권남용이 그거 해당하는 건데 지금 국가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권남용이 나와도 5년 꽉 채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있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개입 또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직권남용에 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추정인데 남재준 그 전 국정원장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재준 그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느닷없이 자기 국정원장으로 있는 특활비를 40억 원을 청와대 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안 이거는 관행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특활비 내놓으랬는데 국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거 원래 관행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보고했을. 그래서 넘겼으면 이 부분을 갖고 원세훈 원장을 수사를 하면 특활비.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요. 국고 손실입니다. 그렇죠. 뇌물입니다. 더 셉니다.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무척 그 곤란한 건데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요.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이건 뇌물입니다. 뇌물이 될 수 있죠. 네. 뇌물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뇌물. 그다음 국고니까 국고 손실죄. 손실죄.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가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스탠포드 대학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0만 불. 200만 불 보낸 게 수상한 돈이에요. 네. 그게 해외 공작금이거든요.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공작금의 규모는 진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해외 공작금 그러니까 한간의 여의도나 이런 국정원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시로 미국과 캐나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해외 공작금 운반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한다면 이 스탠포드는 하나의 복선이에요. 200만 불만 갖다 줬을까? 근데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택을 구입하는데 85만 불? 네. 그럼 자기가 튀기 위해서 했을까? 원세훈 원장이 창의적 사람 아니에요. 창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이게 저는 추정컨대 여기에는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댄 흔적이 있고 아하. 그리고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을 땐 단독 범행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다. 아하. 그래서 저는 검찰은 청와대는 MB 손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MB 캐릭터로 분석하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정두원 경로와 김경준 경로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네. 정두원 의원은 MB는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문제가 될 거는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정두원 그 전 의원이. 그래서 아마 흔적을 잡기가 힘들 것이다. 이게 정두원 의원의 분석. 일부 맞죠. 예, 그것도. 그런데 김경준의 분석은 틀립니다. 어허. 김경준의 분석은 그때 우리가 김경준을 예. 이제 의원들이 면회하고 그랬을 때 정말 자기가 아는 게 없다. 아하. 그래서 자기를 알면서 알아야지 감추고 도망을 가는데 아는 게 없어서 저것 손을 대면 이것저것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김경준이 보는 MB예요. 또 하나 김경준이 뭐라 하냐면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했다. 아하. 다스 대책회의를 지금 주진우 기자의 취재나 주진우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다스는 직접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고 거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쪼인탁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돈 빨리 해결이 안 되냐 하면서 막 초조해하고 하는 게 거기에 MB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설과 이런 추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두원 의원의 분석과 김경준의 분석 중에서 양쪽이 다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경준의 분석 중에 하나만 걸려도 MB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흔적은 생각으로 많다. 흔적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뭐 MB를 범죄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걸면요. 저는 이제 땡큐예요. 지도 평인 나도 평인. 예? 명예훼손을 거는 순간요. 이제 제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네. 범죄자들은요. 자기가 자기 꼬랑지를 감추다가 늘 증거를 노출시킵니다. 코너에 몰리면요. 늘 감추다가 걸려요. 그 박지원 변호사 잘 알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범인들이요. 사람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기다가 변을 보고 나오잖아요. 네. 증거 안 잡히려고. 그리고 2, 3일 있다 꼭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예. 흔적을 보고 감추려고 덮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걸리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자기 흔적을 덮으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MB가 이런 그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 단계에 지금 왔다. 그리고 그게 김태효와 전화통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우, 큰 자, 그림이네요. 의원님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와서 질문 한 개 했는데 10분 다 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방송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 거저하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산 비리는 반역죄다 이렇게 네, 표현했잖아요. 맞습니다. 표현했죠. 예. 근데 왜 방산 비리 얘기가 안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방산 비리 얘기 안 나와요. 글쎄 왜 안 나올까요? 예. 김관진은 나왔죠. 지금. 한간의 로키드 마틴의 장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김관진을 털면 방산 비리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죠? 풀려났잖아 오히려. 예. 풀려나왔죠. 예. 방산 비리 김관진은 MB 정부 시절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7, 8년을 그렇죠. 국방을 관통하고 네. 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그래서 일단 가벼운 거로 직권남용으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면은 줄줄 나오는데 이 중에 지금 오늘 열거한 것 중에 제가 결정타를 갖고 추정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건 여기까지. 주진우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외 자금. 예. 그다음에 이 해외 공작금인지 아니면 MB께서 해외 빼돌린 돈 이게 국고일 경우에 대비해서 주진우 기자는 그걸 추정하고 있고. 예. 저는 다른 경로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었다 놨다 할 언제쯤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거 밝히면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할게요. 진짜 얘기해 예. 궁금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산 비리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좀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꼭 우리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특활도 네. 정리해 주세요. 특활도 국민 감정을 건드릴 게 있어요. 네. 아하. 특활비. 특활비 청와대 갔는데 청와대에 알겠습니다. 좀,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참 궁금하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맞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마칠 시간 다 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기 아니 이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다스 의혹 관련해서 팟캐스트 버전에 가서 물어봅시다. 지금 그래요. 팟캐스트로 가서 물어보고 저 라디오 버전이 너무 짧아서 예. 아쉽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야, 이건 낚시 제대로 되네. 정봉주 의원은 계속해서 팟캐스트에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국회는 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런 네. 말씀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쉽게도 DNA가 정치인 DNA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핏줄까지
모세혈관서부터 그 경동맥까지, 동맥, 정맥까지 다 정치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죠.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닌 곳에서 정치를 하겠다. 근데 하는데 의원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줄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80명, 90명씩 쓰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도. 131명이었습니다. 예. 131명. 예. 거기 이제 국민의당도 있으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22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제가 돌아오는 걸 찬성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됐거든요. 네. 제가 오는 순간 동물. 야생, 사냥을 해야 되는 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봐요. 복권 되면 입각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사자로 평가하면서 사자와 호랑이는 한 우리에 사는 것이 아니다. 참.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개란 걸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곡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갖고 오셨습니까? 배치기의 눈물 샤워. 배치기의 눈물 샤워. 예. 이거 뭐죠? 이 곡을 선정한? 이게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눈물 샤워라고 하는 게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슬퍼서 울 때 이 막 눈에 이렇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러는데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눈물 샤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주 샤워. 이제 에일리하고 피처링 에일리. 그래서 이제 배치기가 랩하는 건데 무척 이렇게 가슴에 오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추천해 주신 배치기의 눈물 샤워를 들으면서 저희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의원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팟캐스트 감사합니다. 버전 안 넘어가요? 라디오 때 인사를 하셔야죠. 라디오만 듣는 분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실수했습니다. 팟캐스트로 반드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